이 더러운 년아, 이제 그만 좀 집착해. 유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순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다. 65년을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욕설이었다. 유진아, 나는 그냥 뭐가 그냥이에요? 맨날 불쑥불쑥 찾아와서 우리 인생 망치고 지우한테 이상한 음식 먹이고 이제 진짜 못 참겠어요. 순애의 손이 떨렸다. 아들 민수를 봤다. 도와달라는 눈빛이었다.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돌렸다. 유진 편에 선 것이다. 어머니, 유진이 말이 맞아요. 이제 그만하세요. 지겹다고요. 순애의 손이 민수 팔을 잡았다. 필사적이었다. 민수야, 엄마 말 좀 들어봐. 나는 그저 그 순간 찰싹 세상이 멈췄다. 날카로운 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순애의 뺨이 불타올랐다. 손등에는 기름에 댄 자국들이 있었다. 35년 동안 분식집에서 일하며 생긴 흔적들이었다. 그 손이 지금 맞은 뺨을 감쌌다. 뜨겁고 따가웠다. 민수는 자기 손을 보며 얼어붙어 있었다. 유진이 급하게 민수 입을 막으며 속삭였다. 진정해, 여보. 진정하라고. 순애는 천천히 민수를 봤다. 68년 인생에서 아버지도 남편도 한 번 안 때린 이 얼굴을 아들이 때렸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다. 그냥 가방을 들고 천천히 돌아섰다. 잠깐, 어머니. 민수가 뒤에서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문을 열고 나갔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거울에 비친 모습이 보였다. 뺨에는 빨간 손자국이 선명했다. 눈물 한 방울이 그 위로 흘러내렸다. 마치 피눈물 같았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갔다. 15층, 14층, 13층. 층수가 줄어들수록 순애의 눈빛도 점점 어두워졌다. 1층에 도착했다. 밖으로 나갔다. 햇살이 밝았지만 순애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날 순애는 결심했다. 아들을 지우기로. 3개월 전 새벽 5시 순애는 알람 없이 눈을 뜬다. 35년째 누가 깨우지 않아도 저절로 눈이 떠지는 아침이다. 허리가 아프다. 어제 12시간 동안 국물을 끓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익숙하다. 5평 원룸에서 일어나 거울을 본다. 벽에는 아들 민수 사진이 걸려 있다. 초등학교 입학, 대학 합격, 결혼식 사진들이다. 우리 아들. 중얼거리며 가방에서 보자기를 꺼낸다. 사흘밤 새워서 뜬 손뜨개 목도리다. 지우가 좋아하는 파란색이다. 오늘은 손자 유치원 발표회가 있는 날이다. 문을 나서며 상상한다. 지우가 무대에서 노래하고 민수가 박수치고 다 함께 웃는 모습을. 노량진 시장까지 10분을 걷는다. 35년 동안 매일 걸었던 길이다. 가게 문을 연다. 순이네 떡볶이. 35년째 운영하는 작은 분식집이다. 앞치마를 두른다. 냄비에 물을 붓고 멸치와 다시마를 넣는다. 정성스럽게
육수를 끓인다. 자, 오늘도 시작이다. 하지만 오전 9시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 한 통에 배신 여보세요. 민수야? 어머니. 오늘 발표회 말인데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어두웠다. 응. 오늘 3시지? 엄마가 지금 준비해서 갈게. 그게 유진이가 이번엔 부모만 가자고 하네요. 유치원 공간이 좁아서 자리가 부족하대요. 손에서 국자가 미끄러질 뻔했다. 간신히 잡았다. 자리가 부족하다고? 네. 다음에 봬요, 어머니. 전화가 끊겼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다. 춘혜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친구 대박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다가왔다. 춘혜 씨,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사흘밤 새워서 뜬 파란 목도리를 생각했다. 이제 언제 줘야 할까? 저녁 6시. 5초의 만남 저녁 6시쯤. 가게 문이 열렸다. 할머니, 지우가 작은 가방을 메고 뛰어 들어왔다. 며느리와 함께 지나가다가 할머니 가게를 본 것이다. 춘혜는 무릎을 굽혀 지우를 안았다. 지우 몸에서 비누 냄새가 났다. 우리 지우. 할머니 보러 왔어? 지우야. 뒤에서 유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문 앞에서 지우를 불렀다. 할머니, 지금 바쁘시잖아. 방해하면 안 돼. 빨리 나와. 지우가 방금 왔는데 내일 발표회 준비해야 해서요. 늦으면 안 되거든요. 유진은 지우 손을 잡아당겼다. 지우가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다. 춘혜도 손을 흔들어 줬다. 하지만 가슴이 아렸다. 옆 가게 대박이가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저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손주가 할머니 보러 왔는데 춘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씁쓸하게 웃을 뿐이었다. 그날 밤 흘린 눈물 밤 10시.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다. 원룸 불을 켰다. 서랍을 열고 파란 목도리를 꺼냈다. 춘혜는 목도리를 가슴에 안고 침대에 앉았다. 눈물이 흘렀다. 참으려 해도 멈출 수 없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그저 손주가 보고 싶었을 뿐이다. 발표회에서 노래하는 걸 보고 싶었을 뿐이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오늘 저녁 지우는 무대에 섰을 것이다. 민수와 유진이 박수를 쳤을 것이다. 하지만 거기 순혜는 없었다. 할머니는 자리가 없답니다. 가슴이 미어졌다. 하지만 참았다. 35년 동안 참아온 것처럼. 다음 날 또 시작되는 하루 새벽 5시. 알람이 울렸다. 춘혜는 눈을 떴다. 눈가가 부어 있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가방을 챙겼다. 파란 목도리는 서랍에 다시 넣었다. 언제 줄지 모르는 선물이었다. 문을 나섰다. 시장까지 10분을 걸었다. 가게 문을 열었다. 앞치마를 둘렀다. 자, 오늘도 시작이다. 냄비에
물을 붓고 멸치를 넣었다. 국물을 끓였다. 35년째 변하지 않는 하루였다. 하지만 아직 몰랐다. 며느리의 계획이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그리고 3개월 후 아들이 자신의 뺨을 때릴 거라는 것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냥 평범한 아침이었다. 하지만 폭풍은 이미 다가오고 있었다. 멀어진 온기. 순애는 그날 이후 아들 집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남았지요. 그러나 세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은 매일 열렸고 손님들은 여전히 떡볶이를 찾았습니다. 국물이 끓는 동안에도 마음속에는 민수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지겹다고요. 그 말이 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너무도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은 지금도 가슴 한켠을 시리게 했습니다. 흔들리는 자리. 사흘 뒤 시장 상인회장이 찾아왔습니다. 순애 씨, 이번에 시장 재개발 들어가는 거 알죠? 서류 잘 챙겨야 해요. 재개발이요? 우리 가게도요? 그럼요. 도로 확장 구간이라네요. 곧 철거 들어간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65년 동안 지켜온 자리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유일하게 남은 삶의 터전이었지요. 이제 그것마저 사라질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낡은 간판, 익숙한 냄새, 인사하던 얼굴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그 생각에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시어머니라는 이름. 며칠 뒤 유진이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퇴근길이었지요. 얼굴에는 냉기가 돌았습니다. 어머님, 민수가 요즘 많이 힘들어요. 좀 쉬게 해주세요. 순애는 국자를 든 채 말했습니다. 내가 뭘 방해했니? 연락도 안 하고 찾아간 적도 없는데. 그냥요. 민수는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고맙다고 해야지요. 왜 쉬게 하라는 거예요? 유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민수가 가족 문제로 흔들리지 않았으면 해서요. 가족 문제라니요. 나도 그 가족인데. 순애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몸 건강히 지내세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문을 닫았습니다. 순애는 잠시 서 있었습니다. 뜨거운 냄비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김 속에서 자신이 천천히 사라지는 듯했지요. 3점. 다시 찾아온 희망의 그림자. 며칠 후 지우가 혼자 가게로 왔습니다.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얼굴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학교에서 만든 쿠키예요.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웃었습니다. 지우야, 어떻게 왔어? 엄마는? 엄마는 미용실 갔어요. 나 혼자 왔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음부터 혼자 오면 안 돼요. 위험하잖아. 응, 근데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 한마디에 눈가가 젖었습니다. 할머니도 보고 싶었지요.
아주 많이. 그때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지우야. 유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지우가 놀라서 움찔했습니다. 엄마가 오지 말랬잖아. 유진아, 애가 그냥. 어머님, 제발 우리 아이한테 이런 일 없게 해주세요. 저희 방식이 있어요. 유진은 지우 손을 잡고 나갔습니다. 가게 안에는 식어가는 떡볶이 냄새만 남았습니다. 춘혜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차점 고요 속의 다짐.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낡은 전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춘혜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민수가 갓난아기였을 때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세상 누구보다 가까웠습니다. 이제는 세상 누구보다 멀었습니다. 내가 너무 집착했을까? 아니면 너무 참고만 살았을까? 그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에서 작은 결심이 자라났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다시 일어서야지요. 춘혜는 서랍을 열고 재개발 서류를 꺼냈습니다. 철거일 6월 15일. 그 날짜를 달력에 동그랗게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인생 내가 다시 세우겠어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65년 동안 끓이던 국물처럼 춘혜의 마음에도 아주 천천히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3점 철거의 날. 아침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시장 골목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춘혜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지요. 벽에 붙은 철거 통보서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춘인의 떡볶이라는 간판도 낡은 나무처럼 삐걱거렸습니다. 이제 오늘까지만 하세요. 관리소 직원이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철거 들어갑니다. 가게 안은 다 비워야 합니다. 춘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오래 쓴 냄비, 벽에 걸린 달력, 손때 묻은 앞치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게 손에 익었지요. 매일같이 끓이던 떡볶이 냄비에서 하루의 시작을 느꼈고 손님들의 웃음에서 하루의 끝을 확인했습니다. 이젠 그 모든 것이 사라질 예정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단골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춘혜 씨, 정말 문 닫아요? 예.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아이고, 여기 떡볶이 못 먹으면 섭섭하지. 손님들은 종이컵에 담긴 마지막 떡볶이를 먹으며 조용히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훔쳤고 누군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춘혜는 웃었지만 눈가가 자꾸 떨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난 뒤 텅 빈 가게 안에는 냄비 끓는 소리도 사람들의 발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춘혜는 국자 하나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래, 이제 보내야지.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내렸습니다. 춘혜는 비닐 우산을 들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발밑에 물웅덩이에 간판 글씨가 비쳤습니다. 순이네 떡볶이. 물결이 일자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마치 시간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원룸 문을 열었을 때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벽에 걸린 민수 가족 사진이 보였습니다. 순애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현실의 민수는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가게 철거가 내일이야. 혹시 시간 되면 한번. 어머니, 요즘 일이 많아서요. 다음에 봬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순애는 그래, 알았어.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꺼지자 방 안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순애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울음이 나오려 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65년 동안 참고 살아왔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철거차가 시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포크레인이 철문을 들이밀 때 시장 곳곳에서 비명이 섞인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물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순애도 낡은 냄비와 앞치마를 상자에 담았습니다. 이거 버리세요. 작업자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건 제가 가져갈게요. 순애는 국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건 65년 동안 함께한 친구 같았지요. 가게가 무너지는 순간 먼지가 하늘로 피어올랐습니다. 순애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자신이 살아온 시간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옆에서 상인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끝나긴 했지만 또 시작이지요. 그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위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방 안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출근할 곳도 기다릴 손님도 없었습니다. 순애는 서랍을 열어 파란 목도리를 꺼냈습니다. 지우에게 주지 못한 선물이었습니다. 손끝으로 목도리를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꼭 전해줘야지. 그 아이에게만큼은 마음을 남기고 싶어요. 그날 밤 순애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미움도 그리움도 후회도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편안했습니다. 무너진 가게보다 더 큰 게 남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다음 날 새벽 창문 너머로 빛이 들어왔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어제보다 허리는 더 아팠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소치 없고 가게가 없어도 삶은 계속된다는 걸 알았지요. 순애는 파란 목도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빗속에서 순애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다시 시작해야겠어요. 버스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창문에 맺힌 빗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길 위에서 순애는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시 만난 봄.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었고 시장이 있던 자리에는 새 건물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춘예는 골목 입구에 서서 한동안 그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참, 세상은 빨리도 변하지요. 혼잣말이 새어 나왔습니다. 가게가 사라진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하루하루가 길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허전했고 저녁이면 불을 끄는 습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익숙해지지요. 이젠 새벽이 와도 눈을 억지로 뜨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조용히 차를 끓여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 상인 회장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춘예 씨, 근처 재래시장 새로 생긴 거 알아요? 음식 코너 비어 있다네요. 춘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장사라니요. 춘예 씨 손맛 아는 사람들 많아요. 기다리는 손님도 있을 겁니다.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춘예는 집안을 정리하고 서랍에서 파란 목도리를 꺼냈습니다. 지우한테 이건 꼭 전해야겠어요. 결심이 섰습니다. 그날 오후 조심스럽게 민수의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손에 든 종이 봉투가 떨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유진이 나왔습니다. 춘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우 보러 잠깐 왔어요.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에는 지우가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밝은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춘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우야, 이거 할머니가 만든 목도리야. 지난 겨울에 줬어야 했는데 늦었지요. 지우는 파란 목도리를 받아 들고 목에 둘렀습니다. 따뜻해요. 그 말에 순예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민수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표정이 굳었지만 예전만큼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그래, 잘 지냈니? 예. 요즘 회사 일이 좀 줄었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오랜만에 나눈 말이었습니다. 유진이 차를 내왔습니다. 어머님, 그때는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죄송했어요. 춘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그때 그만큼 생각이 짧았지요. 서로 바빴을 뿐이에요. 그 말에 유진의 얼굴이 조금 풀렸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우가 그 틈을 깨듯 물었습니다. 할머니, 다시 떡볶이 가게 열 거예요? 춘예는 웃었습니다. 그럴까 생각 중이에요. 이번엔 조그맣게 학교 앞에서 해볼까 해요. 그럼 나 친구들이랑 꼭 갈게요. 춘예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집을 나서며 민수가 현관까지 나왔습니다. 어머니, 다음엔 제가 먼저 연락드릴게요. 그래요. 그러면 참 고맙지요. 춘예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문득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던 노인들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새 시장 생긴데 떡볶이 가게 들어온다던데. 춘혜는 그 말을 들으며 혼잣말로 속삭였습니다. 그래요. 다시 해봐야지요. 이번엔 나를 위해서요. 집으로 돌아와 낡은 국자를 꺼냈습니다. 닦아내니 반짝거렸습니다. 손끝에 익숙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불씨가 다시 타올랐습니다. 춘혜는 조용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창밖에는 벚꽃잎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춘혜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봄이네요.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웠습니다. 춘혜는 가게 앞 간판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춘인의 떡볶이, 오래전처럼 같은 이름이지만 이제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름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다시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냄비 속에서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멸치, 다시마, 고추장, 설탕, 익숙한 냄새가 서서히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 냄새 속에는 지난 세월의 눈물도 웃음도 섞여 있었습니다. 춘혜는 조용히 국자를 들었습니다. 점심 무렵 골목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습니다. 할머니, 떡볶이 주세요. 매운 거요. 춘혜는 웃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금방 돼요. 붉은 양념이 끓어오르고 아이들의 웃음이 가게를 채웠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와 유진, 그리고 지우가 들어왔습니다. 지우가 제일 먼저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또 왔어요. 그래, 우리 지우 왔네. 민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가게를 둘러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전 냄새네요. 춘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냄새는 변하지 않지요. 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좀 알겠어요. 이게 우리 집 냄새였네요. 춘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국자를 내려놓고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미움과 상처가 조용히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아이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가게 문을 닫으며 춘혜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고소한 어묵 냄새와 달콤한 양념 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냄새가 참 따뜻했습니다. 유진이 남은 그릇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참 좋았어요. 그래요. 나도 그랬어요. 민수가 의자를 정리하며 덧붙였습니다. 다음 주엔 제가 가게 문 열게요. 춘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나는 떡볶이 양념만 할게요. 지우가 두 손을 모으며 외쳤습니다. 우리 가게 평생 열어요. 모두 웃었습니다. 춘혜는 그 웃음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 한가운데 오래된 겨울이 완전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불을 끄고 가게 문을 닫은 뒤 춘혜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 아래 순인의 떡볶이 간판이 부드럽게 빛났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며 순애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내 자리로 돌아왔네요. 눈가에 맺힌 눈물이 차가운 바람에 말랐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골목 끝에서 아이들이 웃는 소리가 멀리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순애는 마음속으로 인사했습니다. 고마웠어요, 모두.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오늘도 잘 살았어요. 가게에 불빛이 꺼지고 봄밤의 바람이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따뜻한 냄새가 남았습니다. 그 냄새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